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시가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이끌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일 문을 엽니다. 정몽구 회장이 2차례나 광주를 방문하는 등 의욕을 보이면서 통큰 투자에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해 KTX 호남선 서대전역에서 승하차한 승객이 전체의 7.3%에 불과하다고 광주시가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고속철이 정식 개통하면 서대전역 승객이 작년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전남이 17위로 최하위, 광주도 11호 하위권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띠 착용률, 스쿨존 불법 주차 등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를 놓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갈등에 이어 보성군 공무원 노조가 과장급 민사발령을 낸 전라남도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시가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이끌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 센터는 벤처 창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사업에 따라 대구시가 삼성그룹과 파트너가 된 것처럼 광주는 현대차그룹, 전남은 GS그룹과 손을 잡게 됐습니다. 2달여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는 전국에서 6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1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이 센터는 양동 옛 금호생명 빌딩에 자리 잡고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창업 보육과 문화 콘텐츠 관련 벤처 창업, 생활형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정몽구 회장이 2차례나 광주를 방문해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리허설을 해보는 등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통큰 투자가 뒤따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금 나오신다면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 현황 보면 광주와 흑산도가 30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순천 600m, 여수는 800m까지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까지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고요. 이는 마치 3월 초봄에 해당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고요. 또 낮 동안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7, 8도가량 높은데요. 광주가 8도까지 올라 있고요. 구례 5도, 순천 6도, 여수도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 11도를 비롯해서 구례 12도, 화순 10도, 장흥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해상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광주가 4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9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로 3곳이 신청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계림 8구역과 북구 우산 등 재개발구역 2곳, 광산구 송정주공 재건축구역 1곳이 선수촌 후보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규모 단지로 신청이 유력해 보였던 서구 광천구역과 광산 신가구역 등 상당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회 선수촌처럼 미분양, 물량 보증과 같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데다 진입도로 확보와 같은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는 후보 한두 곳이 기준 미달로 제외될 것을 대비해 신규 택지도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고속철 요금이 다른 노선에 비해서 비쌀 것이라는 지역 차별 논란과 관련해서 코레일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레일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서울 광주 간 요금은 1km당 고속선로 163원, 일반선로에 103원의 국토부 기준을 적용해 46,800원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거리가 비슷하지만 요금은 더 저렴해 논란인 서울 동대구 구간은
일반선로 이용 구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 부산 간의 경우 경주와 울산을 들렀다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할인 금액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해당 이용객은 전체 7%를 밑돌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레일의 연간 이용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 호남선 승객 가운데 서대전역에서 승하차하는 유의미한 승객은 평균 7.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남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하면 시간상 경쟁력이 낮은 서대전역 경유 노선은 현재 이용객 7%대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소비자들을 농업 경영에 직접 참여시켜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영농조합법인이 회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 경과가 주목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 매장입니다. 질 좋은 농산물의 박리 다매를 표방하며 지난 한 해 30억 원 남짓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곳에 물품을 공급하는 농가와 가공업체만 300여 곳에 회원 수는 2만여 명. 비슷한 매장이 많이 문을 열수록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소비자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이 매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십시일반 투자를 받아 매장을 확대해 가겠다며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통망의 확보야말로 우리 농업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좋은 점과 주식회사의 좋은 점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은 기본. 우리 농업 살리기에도 작게나마 힘을 보탠다는 생각에 설명회 사흘 만에 30여 명이 투자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익을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또 투자할 가치도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충분히 있다. 미래 생명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힘을 합쳐 상생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기존 가로수 중심의 도시녹화 사업 대신 도시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정원은 도심 속 자투리 땅과 공터 등을 주변 여건에 맞게 조성하는 작은 정원으로 이를 위해 매년 75곳씩 도시정원을 만들어 5년 동안 도시정원 375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 성격과 위치 등에 따라 6개 유형으로 조성될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 동안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텃밭을 분양합니다. 전남대 용봉 캠퍼스 농업실습교육원에 마련된 1000평 규모의 도시 텃밭은 오는 29일까지 시민 200여 명에게 선착순 분양됩니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도시 텃밭을 시민에게 분양해오고 있는데 첫 해에 100평을 시작된 행사가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규모가 10배 늘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농업실습교육원으로부터 작물 재배 방법과 병해충 예방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가 없앤 광주 읍성이 온라인에서 부활했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은 광주 읍성과 관련한 역사와 인물, 공간과 유물 등을 담은 사이버 광주 읍성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말 축성된 광주 읍성은 현재 금남공원과 전남여고, 문화전당과 황금동 부근에 각각 4개의 문이 있는 들로 지어진 성으로 둘레는 2.5km에 이르렀는데 1918년 일제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전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3번째로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은 모두 381만 명으로 북한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이어 탐방객 수가 3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16만 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한 산행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신안군 화도 노둣길이 위험합니다. 밀물대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다도의 최대 규모의 갯벌공원으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에서 화도 사이 갯벌.
썰물 때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증도에서 화도까지 노두길이 드러납니다. 하루 2차례 8시간씩 모습을 드러내는 1.2km의 노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돼 있습니다. MBC 인기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 이후 화도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만 명 정도. 여름 피서철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노두길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표지판은 물론 밀물과 썰물대를 알려주는 조속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새 이곳에서는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아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간을 피해서 앞당겨서 뒷당겨서 통화를 다니고 하는데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그걸 모르고 물속으로 막 들어가요. 통과 차량이 늘고 점차 대형화되면서 노두길 침하도 심각해 도로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노도 일을 여기를 한 20년 이렇게 더 넓히던가 그 20전을 하던가 해갖고 물이 잘 빠는 반영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섬과 섬을 잇는 길 노두. 섬 주민들의 생명선이자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화도 노두길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68.5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광주도 80점으로 10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안전띠 착용률 등에서도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서 14위, 수출 스쿨존 불법 주차 등에서 12위를 기록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를 놓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산하 5개 자치구에 대한 7급과 8급 공무원 전입인사 계획에서 광산구의 행정직과 기술직을 제외했습니다.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촉발된 광주시와 광산구의 인사교류 갈등이 하위직까지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보성군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초임 사무관을 보성군 과장급 간부로 배치한 것은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앞 광장을 지켰던 시계탑이 농성동으로 옮겨진 지 30여 년 만에 보수공사를 마치고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복원된 시계탑의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계탑은 5.18을 상징하는 매일 오후 5시 18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동으로 울리도록 설치됐습니다. 애초 이 시계탑은 1971년 광주 청년회의소와 자매 결연한 일본 청년회의소가 선물한 것인데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있던 것이 이후 누군가에 의해 농성동으로 옮겨져 지금껏 방치돼 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볼링 대회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박종우, 최보금 선수는 남자 5인조에서, 전남 출신 볼링 샛별 이영승은 여자 5인조에서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2014 인천 아시안게임 3관왕인 박종우는 남자 개인 종합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 3, 5인조에 이어 4관왕에 올랐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조직 개편과 함께 대회 운영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며 실전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12층에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대회가 끝나는 7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또 개폐회식 의전팀과 미디어 서비스팀 등 7개 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경기시설별로 현장 TF팀을 만들어 실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15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작을 함께할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성화봉송 노선은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 60여 개 시군구가 선정될 예정이며 조직위 선발 기준을 기본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한 지역별 특색에 따라 봉송 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5세 이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남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낙연 지사 재임 기간에 승진해서 배제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공무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과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포상재회나 성과 상여금, 복지 포인트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은 26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73살 정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주택과 창고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씨가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아궁이 불이 땔감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제1호 지정이 공식화됐습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는데 오는 7월쯤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3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온 순천만정원입니다. 지난 2013년 열린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정원으로 부각됐습니다. 이곳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이 공식화됐습니다. 정원에 대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산림청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정원쇼나 꽃과 나무 상담소,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도 추진됩니다. 국가정원 1호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정원 산업을 어떤 선도적인 역할로서 이제 끌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순천만 정원을 토대로 정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은 법령 공포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은 자치단체에서 만든 정원 박람회가 사후 활용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정원으로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중국 신혼부부 웨딩 촬영과 골프 관광객 유치에 전라남도가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관광 분야 역전 사업으로 중국이 고품격 관광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웨딩 박람회에 참가해 중국인 예비 신혼부부 1000쌍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베이징 관광보좌관과 상하이 통산사무소, 성양 홍보사무소 등 거점 홍보기관을 적극 활용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골프, 신혼여행 관광단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농업과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우간다 농수축 3부와 서부 지역 관계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새마을 운동을 활용한 농촌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터에 세워진 전망타워가 오는 3월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원형 계단을 이용해 높이 13.7m를 올라가면 무등산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광주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말 조성된 사직공원은 동물원과 수영장 등을 갖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1991년 동물원 등의 시설이 옮겨가고 상징물이었던 팔각정도 폐쇄되면서 쇠락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현황 보면 광주와 흑산도가 30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또 순천이 600m, 여수는 800m로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이는 3월에 해당하는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고요. 또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광주 8도를 비롯해서 화순과 나주, 장흥 8도, 순천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10도를 웃돌며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광주 11도까지 오르겠고 구례 12도, 순천과 여수는 무려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전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가 다시 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을 밑돌며 쌀쌀해지겠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